자, 다음. 힘들어. 안녕하세요, 피남입니다. 지난번 i4 무게 이슈 강의 정말 만선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강의를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건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하는구나 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게 또 논란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 주제를 다루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커뮤니티 탭에 소개해드린 대로 모터입니다. 이렇게 모터를 다룰 건데요. 일반적인 모터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다룰 건데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전기차의 모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늘 그렇듯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해 봤을 때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가고 변속기 대신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연기관에서 그냥 구동장치가 다른 걸로 대체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모터가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슨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느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남이 이런 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기차라는 거에서 모터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은 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석. 어릴 때 미니카를 좀 갖고 노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모터 성능을 개조하려고 모터를 뜯어보면 이 모터 안에 양쪽에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모터는 이렇게 자석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서도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모터에 자석이 들어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자석에는 환경이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석 이야기하는데 왜 환경? 갑자기 기술, 뭐 공학, 기계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환경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석이라는 건 자력을 띠고 있는 거죠. 자력을 띠고 있는 돌, 이게 자석입니다. 그런데 모터 안에 자석이 들어가면 모터는 회전을 하니까 엄청난 고열이 발생돼요. 그럼 이 자석은 그 고열 때문에 자력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열이 식으면 자력이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는데 너무 고열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아예 자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자석에 이걸 섞습니다. 이걸로 자석을 만들어요. 히토류. 이 히토류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단어이기도 할 겁니다. 히토류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땅에서 잘 얻어지지 않는 원소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매장량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모여있는, 집적되어 있는 광산을 세울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채굴이 좀 어려운 그런 원소들, 그런 광물들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왜 또 환경과 관련이 있냐면 이 히토류를 채굴할 때 그리고 이 히토류를 정제할 때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환경 오염이 아니라 환경 파괴가 일어나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히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차량을 만들 때 히토류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히토류는 쓰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히토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줄이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몇 배나 더 커질 거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에는 모터가 들어가고 그 모터 안에 들어가는 자석에는 히토류가 쓰이게 되겠죠. 앞으로 히토류의 소비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면 BMW도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BMW가 대중 앞에 내놓은 전기차만 무려 4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건 싱글 모터를 쓰기도 하지만 어떤 건 듀얼 모터를 쓰기도 해요. 그럼 듀얼 모터는 당연히 모터가 2개니까 자석의 양이 2배 이렇게 될 텐데요. 오늘 여기에 제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BMW가 사용하는 모터는 자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BMW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석이 없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모터가 있는데 자석을 없는 걸 쓰면 되지 왜 자석이 있는 걸 쓰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보통 전기차에서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출력을 내는 모터 2개가 있다면 자석이 들어간 모터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출력 밀도도 높아요. 차량의 구조를 그만큼 경량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터 자체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용이해지는 거죠. 반면에 자석이 없는 모터, 이제 유도 모터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런 유도 모터는 만들기가 쉽대요. 단가도 저렴하대요. 그리고 자석이 없는 대신 전자석 같은 개념으로 모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대신 자석이 들어간 모터에 비해 크기가 커요. 그리고 출력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BMW는 왜 이렇게 유도 모터 방식을 쓰는 걸까요?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개발하는 거나 이런 유도 모터를 쓰는 거나 개발하는 거 똑같이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굳이 왜 유도 모터를 쓸까요? BMW가 이번 iX, i4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히토류를 쓰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가 수많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차는 다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자석이 안 들어간 모터를 쓰는 브랜드가 거의 BMW가 거의 유일한 수준이에요. 분명히 BMW도 알 거예요. 출력에서도 불리하고 크기에서도 불리할 텐데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있는 거죠. BMW가 유도 모터를 쓰는 건 히토류를 쓰지 않기 위함인데요. 물론 환경 파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히토류는 거의 중국에서 많이 채굴됩니다. 그 외에 뭐 호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한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대부분의 히토류들이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토류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모터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량의 생산 단가 상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예요. 히토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런 가격 인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 모터를 쓰는 거는 그런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쓰는 브랜드는 그런 걸 다 분석 안 했을까? 분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BMW는 원래 내연기관을 만들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고 다른 브랜드는 아직 그렇게 친환경을 슬로건으로 내건 브랜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모터를 사용하는 건 BMW다운 생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기부터 제 뇌피셜이에요. BMW가 유도 모터를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긴데요. 제가 보는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지금이 1기예요. 자, 이게 1기입니다. 전기차가 지금처럼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는 시기가 지금 최초죠. 그래서 저는 지금 1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기 때는 출력 경쟁을 합니다. 뭐 너네 몇 마력이고 우린 몇 마력이고 그리고 주행거리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배터리가 이만큼 실려서 주행거리가 얼마고 너는 얼마고 지금 이걸로 뭐 정신없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뭐 전용 플랫폼, 그 다음에 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게 바로 1기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연기관의 역사를 보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2기가 바로 규제입니다. 전기차인데 무슨 규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히토류에 대한 문제가 더 수면 위로 부상할 겁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걸 알게 돼요. 석유 같은 경우는 고갈이 문제였었잖아요. 히토류는 고갈도 문제지만 생산 과정 자체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한번 히토류 광산이 들어섰던 자리는 복원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복원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런 식의 환경 규제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연기관 때 겪었던 일종의 뭐 탄소 배출량, 디젤차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이런 식의 규제가 걸렸듯이 전기차도 역시 이런 환경 규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쓰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부랴부랴 유도 모터를 만드는데 유도 모터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 BMW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미 유도 모터를 쓰고 있고 2기 때까지 오면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됐겠죠. 1기 때 자석 모터를 쓰던 브랜드와는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BMW가 유도 모터를 어디 받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해요. BMW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e드라이브 5세대인데요. BMW가 모터랑 파워트레인 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발하고 있겠죠. 더 나은 출력과 더 좋은 출력과 더 좋은 전비를 위해서. 그러면 2기 때 와서 기술은 이만큼 더 앞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3기. 그런데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거 좀 다른 브랜드가 뭐 놀고 있겠어요? 다른 브랜드도 똑같이 기술 개발하고 있겠죠? 자, 그럼 3기입니다. 3기 때는 바로 인간으로 돌아갈 거예요. 인간이 뭐냐면 제 i4 무게 이슈 때 말씀드렸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더 고급을 찾는다는 거죠.
비남이 보는 건 이러해요. 출력 경쟁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건 내연기관 때도 똑같았어요. 누가 더 강한 엔진을 만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2기 때 규제가 걸리면서 그때 누가 더 좋은 연비를 내느냐.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3기 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고만고만해지고 나면 어느 브랜드가 더 고급이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요새 또 유튜브 영상 몇 개 찾아보니까 아직도 무게 갖고 막 싸우시더라고요. 무게 이런 거 이때 가면 뭐 큰 의미도 없어요. 뭐 다 기술 개발 다 하니까요. 귀결은 어차피 인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학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학의 존재 이유는 어차피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7년 앞서 있다는 브랜드, 그거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차 만들 때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석에 들어간 모터를 사용하면 다 환경 파괴예요. 그럼 우리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구의 일원으로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는 인문학적 시점으로 본 전기차의 모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커피를 사 마실 때 불공정 거래 무역을 하지 않은 커피를 사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환경 파괴 앞에서 무슨 기술 격차를 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잘하는 범죄자를 여러분 직원으로 두실 겁니까? 바이오로 전기차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남이 보는 전기차 역시 앞으로 시장이 몇 배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이 팍 올라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트렌드가 갑자기 전기차로 확 급변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시대를 도래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테슬라예요.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는 정말 경이로운 회사입니다. 차를 만드는 방식도 그러하고 줄줄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차량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데는 절대 친환경적일 수 없어요. 원자재를 이용해서 차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공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기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연기관은 우리 인류의 문명과 함께 같이 발전해 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기술과 문화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기였던 당시였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이런 실패들이 용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는 고도화될 대로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튀어나온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단순히 수치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정적인 수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정적인 수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슈가 되는 무게, 출력, 전비, 주행거리죠. 이거 외에도 볼 게 얼마나 많아요. 환경도 있고 앞으로 미래 기술도 있고 지속 가능성도 있고. 공학을 직업으로 삼으시거나 공학도이신 분들은 이 수치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의 근간이니까. 그래서 저처럼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공학을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무게가 가벼우면 유리하다. 그쵸? 당연한 거죠. 상식이잖아요. 공학을 하는 이유는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상식이에요. BMW 모터가 친환경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야 돼요. 자, 다음. 힘들어. 자,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본 전기차의 배터리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요거 재밌었다면 다음 배터리 영상은 더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BMW 모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 자신이 없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대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